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다람쥐가 뛰노는 힐링 숲속 백만송이 수국과 현배 그리고 각종 꽃들이 어울려져 환상적인 분위기가 1년 내내 지속이 되는 윤재림 숲속입니다. 그 숲속에서 나는 친환경 임산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윤재림의 숲속 먹거리 친환경 임산물은 여기 준비된 표고버섯, 그리고 명이나물, 장아찌, 그리고 꾸지뽕나무 잎사귀를 이용한 꾸지뽕차입니다. 먼저 표고버섯을 이용한 요리를 쉽고 빠르고 맛있게 하는 같은 재료를 가지고 단시간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요리를 제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먼저 표고버섯 밥을 해 보겠는데요. 이렇게 저는 먼저 쌀을 불렸어요. 그래서 이 불린 쌀을 이렇게 자기 가족의 분량만큼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불린 표고버섯을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여기 국물을 좀 넣어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훨씬 표고버섯 향이 아주 그윽하죠. 저는 지금 옆에 이렇게 서 있기만 해도 표고버섯 향기가 너무 진해요. 자, 그렇게 하고요. 여기는 특별히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을 한 방울 넣어서 밥을 짓는 게 훨씬 고소하고 맛있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소금을 한 꼬집을 좀 넣어서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해 주시고요. 완성이 되면 바로 이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밥을 이렇게 잘 저어서 이렇게 넓은 그릇에 이렇게 푼 다음에, 자, 문을 닫고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는 부추를 넣었어요. 부추하고 그 다음에 쪽파 이렇게 썰고 이래가지고 간장을 만들어서 이 표고버섯 밥에다가 비벼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고버섯 물을 같이 넣으면 색깔이 이렇게 예쁜 표고버섯 색깔하고 똑같이 나와요. 너무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간장 2스푼, 조금 잘 안 따라지니까 이렇게 할게요. 간장, 그 다음에 여기 준비된, 그 다음에 참기름 이렇게 1스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깨도 여기다가 이렇게 적당량 부어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매운 거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춧가루를 투여를 해도 좋겠어요. 자, 이렇게 완성된 간장을 가지고 아까 준비된 이 표고버섯 밥을 여기다가 간장을 이렇게 투여해서, 자, 이렇게 해서 간을 본인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자, 이렇게 주시면 아주 향기로운 그런 표고버섯 밥이 되겠습니다. 자, 맛있어 보이죠? 그 다음은 표고를 이용한 요리를 해 볼 겁니다. 아까 준비된 이 표고버섯을 이렇게 달궈진 팬에 이 식용유를 두르고, 그 다음에 버섯을 이렇게 넣기 전에 먼저 당근을 먼저 살짝 넣을게요. 당근이 조금 두꺼워지니까 빨리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먼저 볶아주시면 좋고, 이 당근이 볶아지고 그런 다음에 마늘을 넣어서 마늘향을 입혀주면 훨씬 더 맛있는 버섯 요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양파도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볶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버섯을 투여를 할게요. 자, 그래서 불이 좀 세면 불도 좀 조절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기름을 적게 둘러서 기름이 조금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 좀 두르시고,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볶아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버섯 볶음이 자체도 하나의 한 가지의 요리가 되겠고요. 또 이 한 가지를 이용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잡채, 그리고 버섯 전까지 같이 한 번에 해보려고 해요. 자, 다 볶아졌습니다. 이건 그만 볶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볶아진 이 버섯을 일단은 자, 맛있게 한 접시를 먼저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참기름 좋아하시면 여기다가 참기름을 넣어도 좋겠으나, 그러나 버섯의 그 향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냥 드셔도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맛있는 버섯 요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예쁘게 좋아하시면 이렇게 깨를 이렇게 뿌려서 예쁘게 장식을 해주시면 훨씬 더 먹음직한 그런 버섯 요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다가 잡채를 해 보겠는데요. 잡채를 이렇게 한 움큼 넣고요. 자, 불을 켜겠습니다. 불을 켜고 잡채를 여기다가 넣고 쉽게 빠르게,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간장을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설탕도 이렇게 한 스푼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식용유도 한 스푼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넣어서, 자, 먼저 당면을 이렇게 볶아주시는 겁니다. 자, 색깔도 아주 예쁘게 일단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잡채라는 게 여러 가지 채소를 썰어서 하는 게 이 잡채잖아요. 거기다가 버섯이 빠지면 도저히 잡채라고 할 수가 없죠. 가장 중요한 버섯입니다. 고기를 안 넣어도 이 버섯 한 가지만 넣어도 아주 훌륭한 요리를 맛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달궈진 이 잡채 아주 간단해요.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버섯 볶음 요리 있잖아요. 이걸 여기다가 넣어요. 이렇게 하면 버섯 이게 잡채 요리가 벌써 다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여기다가 이렇게 부추를 한 부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벌써 잡채 완성이에요. 너무너무 빠르고 쉽죠. 그 어려웠던 잡채 먹고 싶지만은 제대로 우리가 못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금방 해요. 자, 여기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 그러면 이렇게 불을 꺼주시고, 여기다가 참기름을 이렇게 한 숟갈, 자, 이렇게 떨어뜨리고, 자, 해주시고, 훨씬 더 맛있어지겠죠. 참기름. 그 다음에, 해서, 자, 색깔도 너무 좋고, 버섯 향이 아주 그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가지 요리가 금방 끝났어요. 너무 간단하고 쉽죠? 자, 이렇게, 자, 아이고, 아주 맛있어요. 버섯을 이용한, 자, 잡채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자, 표고버섯이 이렇게 딱 완자에 올랐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요리를 하고요. 아까 조금 남겨진 이 버섯 볶음 요리가 있어요. 이 버섯 볶음 요리를 이용해서 버섯 계란전을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여기에 있는 버섯 볶음을 여기다가 밀가루 조금만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자, 밀가루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계란을 하나 깨서,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비벼주시면 바로 반죽이 끝나요. 이게, 자, 너무 쉽죠? 간단하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요리를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밀가루 덩어리가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불도 켜고, 그리고 식용유를 여기다가 한 숟갈 좀 넣을게요. 이렇게 팬을 넣어서 좀 달구셔가지고, 이렇게 후라이팬도 저는 지금 한 개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한 개 가지고도 요리가 괜찮아요. 설거지도 참 쉽겠죠? 자, 이렇게 달궈지면,
아까 반죽해 놓은 이 표고버섯을 가지고 전을 붙여볼게요. 자, 한 입 크기만큼 이렇게 떠가지고, 자, 이렇게, 자, 붙입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놓고, 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네. 자, 계란 하나 넣는데 벌써 4개가 나와요. 한 끼 식사로 아주 충분하죠.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아까 남겨진 재료들이 좀 남아 있다고 하면 이렇게 여기에다가 당근을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예쁘게 몇 개를 넣어도 아주 예쁘겠어요. 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넣어주셔도 예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제가 쓰고 남은 잡채하고 쓰고 남은 부추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 주시고요. 너무 먹음직스럽고 예뻐 보이죠? 자, 이렇게 얹어 주시고, 자, 이런 다음에 또 불 조절은 잘 하셔야 되겠죠. 밑에서 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불 조절을 잘 해주시고요. 자, 지글지글, 막 버섯향이 솔솔 올라옵니다. 네. 너무 쉽고 빠르고 간편한 요리도 맛있고 있으면서, 네, 다 된 것 같아요. 한번 뒤집어 볼까요? 네, 다 됐어요. 자, 너무 예쁘죠? 예, 우와, 명절에 이런 거, 명절이라 이런 거 해서 또 친구들 생일 잔치랑 이렇게 해주면 정말 훌륭한 요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나 이런 우리 어린이들도 친구들을 초대하고 하면 조금 이렇게 맛있는 요리, 예쁜 요리를 이렇게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보이죠? 간단하고 너무너무 초간단, 초스피드예요. 자, 빨리 올라야 되는데, 우와, 너무 예뻐요. 자, 노릇노릇 이렇게 버섯 요리 완성했습니다. 네. 좀 전에는 버섯을 이용한 각종 요리들을 빠르고 쉽게 맛있게 그렇게 해봤다면, 지금은 윤재림의 습성 먹거리, 참나무 향기 머금은 명이 장아찌 나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명이 나물은 우리가 아주 어려울 때, 옛날에 배고픈 시절에 명을 이어줬다고 해서 명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은 거랍니다. 그래서 아주 하얀 눈이 쌓일 때, 정말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눈 속을 헤집고 나와서 아주 우리 몸의 원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나물이 바로 명이 나물이랍니다. 저희 윤재림에는 참나무 밑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명이 나물을 가지고 장아찌를 이렇게 담아 봤는데요. 명이 나물은 돼지고기하고 같이 먹으면 가장 궁합이 좋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을 이렇게 올려서, 그 다음에 잘 구워진 삼겹살을 이렇게 하나 올려서, 자, 이렇게 싸가지고요. 자, 이렇게 쌉니다. 그래서 젓가락으로 밥, 아까 좀 전에 했던 버섯밥 한 입에다가 이렇게 장아찌를 가지고 이렇게 한 입, 명이 장아찌에 그 식감이 너무너무 좋고 맛있어요. 새콤달콤. 고기에 그 맛과 잘 어우러져서 너무너무 맛있는 장아찌, 우리 윤재림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깨끗하게 친환경적으로 자라고 있으니 여러분들 안심하고 드셔도 아주 좋겠습니다. 지금은 윤재림의 친환경 임산물인 꾸지뽕 입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요리를 해서 많이 먹었는데요. 뭐니 해도
우리 식문화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게 차죠. 차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고 또 심신을 안정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또 차죠. 그렇지만 현대인들은 너무나 달고 어떤 그런 음식에, 그런 차의 음료에 길들여져 있어서 오히려 입에는 좋겠지만 몸에는 너무나 많이 안 좋죠. 그래서 그러한 안 좋았던 그런 영양소나 그런 것들, 노폐물들을 배출해주고 면역력에 좋은 그런 윤재림의 꾸지뽕 차를 소개하겠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파리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꾸지뽕 뿌리예요. 근데 꾸지뽕 뿌리에서 여기에서 또 버섯, 상황버섯이라고 나잖아요. 상황버섯은 그 차를 끓이면 색깔이 노래요. 여기 이거 보시는 것처럼 노랗죠. 그러면 이 꾸지뽕 잎은 이렇게 파란색인데 과연 무슨 색깔이 나올까요? 조금 궁금하시죠? 유리병에다가 한번 물을 따라서 한 김 나가게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자, 이 시간에도 벌써 뜨거운 김이 나가서 살짝 식었어요. 그래서 이 식은 물을 가지고 자, 저희 윤재림에 나는 친환경 꾸지뽕 잎차를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티백을 자, 여기다가 한 2개 정도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개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따라 놓은 준비된 물을 자, 여기다가 이렇게 따라서 자, 아까는 잎이 초록색이었는데 보니까 점점 노란색 물이 나오고 있어요. 와, 너무 신기하죠? 네, 맞아요. 황금빛 색이죠? 네, 한번 빨리 마셔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네, 저는 빨리 마셔보고 싶어요. 이 꾸지뽕 잎 차를 자, 이렇게 자, 예쁜 이 트레이도 저희 윤재림에서 준비한 예쁜 트레이죠. 네, 여기다가 이렇게 손님 맞이할 때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따를게요. 자, 또 한 잔.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꾸지뽕 차를 건강에 좋은 꾸지뽕 차를 마시고 그러면 마음이 엄청 더 훈훈해지고 따뜻해질 것 같아요. 네. 자, 어때요? 드시고 싶어지죠?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자,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게요. 자, 여러분, 우리 요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윤재림에서 나는 이 숲속 먹거리를 가지고서 아주 빠르고 쉽고 맛있게 뚝딱 그렇게 해봤어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만들어본 음식으로 이렇게 표고버섯 밥, 그리고 표고전, 그리고 표고버섯 볶음, 그리고 여기 표고버섯 잡채, 자, 그리고 명이나물에 얹은 삼겹살. 와, 너무너무 근사하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집에서 윤재림의 먹거리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윤재림의 숲속의 향기가 그대로 집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또 봬요. 감사합니다.